네, 오늘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죠. 9.11 테러 22주기입니다. 벌써 22년 전이에요. 2001년도였죠. 예, 그게.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예. 딱 LA에서 그 옛날에 아시마트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예. 아시마트 네. 건너편에 거기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이 있고 예. 예,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작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업타운 활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 있어가지고 그 해에 뭐 그 백지영의 그 비디오가 갑자기 딱 나오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여러모로 시끌벅적한 예, 한 되게 해였네요. 네. 시끌벅적했었어요. 제가 그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뉴스를 켜보라 그래가지고 뉴스를 켜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타워 1인가 그 타워 2인가 첫 번째 비행기가 그쵸. 추락을 한 예. 이후에 그 연기만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서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비행기가 여기다 추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두 번째 갑자기 비행기 예. 하나가 또 이렇게 샥 오더니 빵 터지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 같았죠? 그 순간서부터 오 마이 갓,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다.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 느낌 받았죠. 예. 그때 그 소총 하나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총을 들고 그쪽 친구 집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LA를 네.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방어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니 했나 보죠. 방어가 아니라 무슨 네. 일이 있어날지 네. 모르니까 네. 그때는 또 이제 92년도에 우리의 그 라이엇이 있었잖아요. 그때 폭동이 있었잖아요. 9년 전에. 그래서 예.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갑작스럽게 거기서 공격을 당하고 뭐 또 루팅이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그럴 있을 수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한인타운은 아무래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예, 와중에 예. 또 이게 터지니까 저는 그때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예, 예. 그때 아버지하고도 뭐 그쪽 관련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인데 네. 이제 TV에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 막 연기 나고. 근데 두 생방송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그래서 그때 YTN도 있었잖아요. YTN에서 그냥 저는 그때 CNN으로 봤던 것 같아요. CNN 으로? 미국에 있었으니까. 예. 미국에 그래서 계셨구나. 이거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비행기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에 이렇게 그 충돌하는 장면을 보고 이거는 공격이다. 네. 미국을 향한 이런 전쟁을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한 거다. 이렇게 생각됐고, 그리고 그 한 3, 4일 내내 ABC, NBC, CBS 이런 그 terrestrial TV가 광고 없이 계속 그 뉴스를 전했던 게 기억이 예. 나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게 처음이니까. 그렇죠. 진짜 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 이전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테러 어택이 있었어요. 또 그 전에 있었죠. 예, 그 지하에 어떤 그 밴 한 대가 들어가지고 이게 폭발이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몇 년 전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prone to terror attacks. 네. 굉장히 이렇게 이런 테러 어택들이 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설마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게 연기가 이렇게 타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게 빌딩이 붕괴되는 맞아요. 모습. 그런데 이 붕괴되는 모습이 그냥 너무 어떻게 하나도 안 프레임 하나, 그 H바 프레임 하나도 안 남게 하늘서부터 그냥 끝까지 그 고층 건물이 모두 다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안 믿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그때 이후에 또 옆에 불타고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빌딩 그 7번 건물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모로 좀 그냥 너무 쇼킹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워도 갑자기 붕괴돼 버리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각종 음모론이 나오고 9/11 트루서도 나오는 게 그거를 내부에서 이렇게 터트려야 이게 녹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금인 덩어리가 잔뜩 쌓여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건물.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근데 이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 어택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네, 그때 있었죠. 이후로 어느 그것도 정도의 그 많이들 테러 몰라요.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또 네. 어떤 얘기도 있었던 거는 또 아스베스토스가 쌓여 있어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왜냐하면은 70년대에 만든 건물이잖아요. 아니면 그 70년대 전에 그 아스베스토를 많이 썼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음모론이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거는 어떻게 건물이 그렇게 하늘서부터 끝까지 땅까지 아무것도 안 남게
이렇게 붕괴가 되냐. 네,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7번도 게 마찬가지고 좀 네.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진 점이 많고. 네. 저는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룸메이트 백인 룸메이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딱 터지고 나서 그 친구 집에 하여튼 갔었는데 그 백인 애가 그 일본 친구한테 야 너네 나라 우리 또 공격했다 이렇게 농을 던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유, 어쨌든 분위기 그때 그래서 다음 날 학교 쉬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 날 아니 학교만 쉰 게 아니고 학교 쉬었고, 그 일하는 그 많은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쉬게 됐었고 네. 왜냐면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또 펜타곤에서도 이거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고 그렇죠. 펜타곤에서도 추락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 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게 오클라호마인가 또 다른 플라이트 하나가 그냥 추락을 했잖아요. 아니요 오클라호마 쪽은 아닌데 저기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쪽이었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전방위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지 W 부시의 리더십도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등학교에 있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그 시크릿 서비스 예. 그 비밀 경호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미국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가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조지 W 부시를 공격했죠. 왜 바로 그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어줬느냐 어린이들한테. 근데 조지 W 부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아이들이 너무 놀랐을 거다.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좀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프로세싱할 그런 좀 여유가 필요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때 일어나가지고 뭐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사실 간신히 이겼잖아요. 2000년 대선 때 그 알고를 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연방대법원에서 그렇죠. 그쪽 손을 말이 들어줘가지고 많았죠. 말이 예. 많았는데 근데 9.11 테러 직후에는 지지율이 거의 90% 찍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때는 잠시나마 이렇게 통합하는 아니 그런 모습을 잠시나마가 보였습니다. 아니라 굉장히 큰 통합이었죠. 그때 네. 그 Patriot Act도 모든 시민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그거를 서명을 그러니까 했었고 근데- 그 Patriot Act도 사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권한을 많이 포기하는 그런 서류였어요.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페이트리엇 액트는 그렇죠? 저는 반대. 그 당시에는 다 찬성을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왜냐면 예. 감정을 건드렸으니까. 다 테러 분자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모든 권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테러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딱 이 사람은 테러 사람이야. 그러면 잡아서 전화, 미란다 라이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관타모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네. 무엇이든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패스한 근데 거죠. 이제 뒤돌아보니까 레트로스펙트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결정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페이트리엇 액트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다. 예. 예, 많이 언제든지 있었죠. 사실상 도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국들이. 그거는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이 여론이 이라크도 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좌우 진영을 떠나서 다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이라크 쳐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그때 바로 올렸어요. 이라크로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그때 처음엔 아프가니스탄이었죠. 아프가니스탄으로 왜냐하면은 들어간 그 다음에? 알카에다가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테러 분자 본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했는데 저거였죠, 저 알케이라. 예, 알케이라. 예. 그래서 근데 아프가니스탄을 너무 일찍 조기에 끝내버리니까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찬 거예요. 미국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이라크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예?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 있다. 이 내러티브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에서 맨날 때리고 팍스 뉴스부터 해가지고 뭐 뉴욕 타임스까지 WMD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세계 17개 에이전시, 미국의 17개 에이전시 플러스 러시아 정보국 그리고 MI6, 영국의 MI6도 있어. 대량 살상 무기 후세인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죠.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뒤돌아보면. 지금 보면은 그때 이렇게 그 왜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일을 예. 하냐, 어떻게 사람들을 인플루언스하냐, 감정으로 건드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거 저거 따지지 않게 되거든. 맞아요. 일단 맞습니다. 목적이 생기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돼. 이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돼. 이렇게 블라인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이가이스라는 그 봤어요. 저. 다큐멘터리인지 어떤 그게 음모론 1부, 2부, 다큐멘터리인지 3부까지 있죠. 예.
그거는 정말 제 세상을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때 이제 9.11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예, 9.11도 있고 종교 관련도 있고 여러모로.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된 그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보면은 너무 강한 이런 그 의문들이 많아요. 보면은 9.11 테러, 특히 9.11 테러에 대해서 파이낸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맞게끔 되었잖아요. 보면은 파이낸셜 시스템을 지금 봤을 때 테러 나기 전에 네. 뭐 유대인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계통 사람들은 일찌감치 피해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게 내부 소행이 아니냐. 그래서 9/11 트루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트랙션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난 진짜 궁금해요, 진짜. 7번 이거- 건물도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음모론이에요. 예, 보면은. 너무나 이걸 커다라 가지고 사실 그냥 이거 메인스트림에서는 잘 안 다루는 이슈이기도 몇천 하죠.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이게 정말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의 비극이면서 또 지금까지도 그 9.11 테러 이후로 뭐 거기서 냄새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연기를 이렇게 좀 흡입을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 first responder들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죠. 시달리고 네. 건강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하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피해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서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피해가 많아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인사이드 잡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정말 와 이게 근데 딱 이대로 빌딩 7서부터 뭐 1, 2 이게 다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또 와 이게 정말 진짜 이렇게 된 걸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마치 미국이 언제든지 무슨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테러리스트 20 몇 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아닙니까? 좀 제가 많았죠. 기억하기로는 예, 그렇게 예, 알고 저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했었죠. 그것도 유학생이 많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기억났던 게 그때 이제 졸업을 좀 앞두고 있었는데 중동 출신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맞아요. 되게 굉장히 차별당했어요. 힘들었어요. 예, 정말.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뭐 예. 일본인들이 일본계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예. 똑같이 예. 이제 무슬림 계열들이 많이 당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취직하는데도 많이 애를 먹고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조차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전 한인 같으면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각 대기업들이 이렇게 비행기 티켓까지 줬거든요. 네. 그 학생들한테 네, 와서 네. 그 면접 보라고. 예. 근데 그게 면접을 보라고? 그게 다 끊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다 끊어졌어. 면접 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비싸네. 그 네. 면접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 기업에서 대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기업한테 비싸다고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알아서 아니, 봐라. 근데 그 정도로 내국인처럼 취급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국인 취급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후로 내국인, 외국인 이 개념이 좀 더 분명하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들 비행기 탈 때 이제 불편해졌잖아요. 예전보다 그죠? TSA가 생겨가지고. TSA가 그리고 생겨서. 그 TSA는 어디서 뽑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친절해. 싸가지야 진짜. 기분 나빠. 뭐 어디 감옥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뭐 벨트 바뀌었죠. 벗어라, 뭐 양말 벗어라, 뭐 어쩌고 손 올려라,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다 이제 희생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한국 같은 데하고 아시아에 가면은 좀 달라요. 그래도 행동을 네. 하는 게. 근데 이제 9.11 오늘 이제 곳곳에서 이제 테러 추모 행사. 그냥 미국 sucks. But you live in there, you live here right now, you know. 근데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는데 조 바이든은 안 보이더라고요. 뉴욕에 없었습니다. Joe Biden 알래스카만 commemorating 9/11 in Alaska. 네. 지금 알래스카에 세라 페일린하고 할 얘기가 있었는지 어쨌든 알래스카에 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이래요. 이렇게 9.11 테러 난 이후에 이 추모식이 매년 열렸는데 그러니까 예, 뭐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현역 다 가야 대통령이 되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건 최초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 바이든이 하는 행동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죠? 작년에는 조 바이든이 갔죠. 예. 그러니까 뉴욕에. 왜 올해는 예, 안 갔을까? 나는 그게 그래서 뭐 그 궁금하다. 알래스카에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래스카로 갔다고 하는데 조 바이든 근데 마우이 화재 사건 때도 그 돈을 또 유크레인한테 그렇게 한참 많이 이후에 가지 보내놓고선- 않았어요? 예? 그 화재 마우이 섬도 예. 한참 아니 늦게 휴가에 가고, 있었잖아요. 예, 뭐 휴가가 휴가가 있었지. 있어가지고 뭐 휴가 있을 때는 그리고 뭐 저기 오하이오 열차 테러 사건 때 열차 사건
테러 사건 아니었죠. 그때도 딴짓하고 있었죠. 그때도 한참 안 갔죠? 아예 안 아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일 생길 때도 딴짓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무슨 시츄에이션 룸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건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조 바이든 보면은. 이렇게 인지력도 그렇고. 그럼 왜 알래스카에 가 있는 거야? 몰라요. 온천을 찾으러 갔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이렇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추모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또 카말라 해리스가 대신 간 걸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이사님 지금 그 조 바이든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 그 게빈 뉴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하고 게빈 뉴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게빈 뉴섬이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아니, 뭐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다음 차례는 카말라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카말라한테 양보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역시. 모양새만 그런 것 같고 카말라 해리스 솔직히 보면은 대통령감 아니라고 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바이든도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물이 민주당 진영이 인물들 조 로건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 게빈 뉴섬에 대해서 He's just a cardboard figure. cardboard cutout. cardboard cutout. 뭐 진짜 딱 맞는 표현이야. 그랜 투리스모 옛날 거 보면은 그때 막 이거 하는 그냥 거 보면 카드야. 카드보드. 그냥 그 정책도 그냥 무조건 따르고 메인스트림 그 어젠다 팔로우하고. 근데 게빈 뉴섬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감이 아닌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강성 진보 진영에서 politician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정치인이에요. 아주 그냥 그 scandalous하고 그 sleazy한. 아니 자기 캠페인 그 선대본부장 부인하고 그 불륜까지 그러니까 저질렀잖아. he's sleazy. Look at him. 그 아직도 머리에다가 기름칠 해가지고 그걸 그거 무슨 스릭백 기름이야? 해가지고 I don't know. It's probably pomade or 포마드 something. 나도 포마드 아니면 같았어. 바세린. I don't know. 근데 포마드 어찌됐든 같았어. 간에 이거 딱 보면 sleazy 하잖아. He looks sleazy. He looks like some 80s porn star. You know, he's just disgusting, dude. 근데 사람들이 근데 왜 계속 뽑혀? I don't understand. That's California. 캘리포니아 민도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솔직히 이제 캘리포니아 답답하죠. 정치 보면. 근데 캘리포니아는 한 당이 다 장악하니까 뭐 가주 상원도 그렇고 가주 하원도 그렇고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 부지사 싹 다 민주당. 그러니까 사실상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지금 테네시주, 플로리다주 이렇게 타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70만 명이 지금 맞아요. 2023년만 예. 해도 그렇대. 올해 나갔다고 그렇다면서요. 들었는데 예.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나간 기업이 뭐 기업들이 이거 나가가지고 뭐 텍사스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텍사스가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건 저기 옛날이고. 그 테슬라 글로 옮겼잖아요. 텍사스로. 스페이스 A가 그 스페이스 A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남가주에 있죠 아직. 있죠. 거의 잉글우드. 잉글우드. 그것도 떠날 것 같아 근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잉글우드. 오케이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왜 또 갑자기 일론? 네, 일론 9.11 테러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아니요. 솔직히 되게 그 추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솔직히 예. 조 바이든이 여기에 그 들리지도 오케이. 않고 또 이제 예. 뭐 갑자기 알래스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거기서 예. 마무리하죠. 예. 그래서 잠깐 그 얘기할 게 그때 오전 8시 46분이었대요.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이제 그 세계 무역센터에 네네네. 그 충돌한 게 뉴욕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북쪽 건물을 시작으로 무역센터 남쪽 건물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펜실베니아 그 생스빌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뉴욕에서만 2,753명이 숨졌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건물 충돌로 184명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977명, 그러니까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원투 맨이지만 그렇게 이제 목숨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라크를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이라크전 때는 미국인이 5,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쳐들어갈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9.11 테러 당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라크 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의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미국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가 그 마인드 상태가 마음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복 마인드가 이거는 강했죠. 잡아야 된다.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복보다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테러 거였죠. 분자, 그죠? 그 알케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였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주만 사건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맞아요. 분위기가. 예, 좀 약간 제가 그러네. 진주만 있었을 때가 아니었는데 약간 근데 절대 필이었어. 예, 그 느낌은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진주만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배웠었을 때 그 분위기는 그거랑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진주만 때 당했기 때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복 차원에서. 뭐 예. 당연히 예. 전쟁에 뭐 참전을 하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뭐 서포트만 지원만 조금 해주고 있었지 네. 아예 참전을 안 했었잖아요 그때도. 근데 이라크에 미국인들 희생 너무 많이 했고 팔다리 잃은 분들 너무 많고 미군들 중에서요. 그리고 7조 달러나 돈을 쏟아부었다고 그럽니다. 7조 달러.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 낭비가 아닌가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이라크 기름을 가지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 그 당시 근데 정서가 어땠냐면 하워드 스턴 있잖아요. DJ 그때 예. 뉴욕에서 이제 DJ 활동했던 하워드 스턴이 막말에 대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핵폭탄 터트리자 이라크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인들 마음. 정말 그랬어요. 네. 일단은 그 분위기가 fear. 네. 일단은 무서웠었고. 그리고 보복심. 예. 그러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정연설에서 If you're not with us, you're against us. 약간 우리 그런 게 편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너네들은 적이다. 되게 강하게 네, 나왔어요. 세게 나왔지. 모든 나라한테. 그리고 악의 축 세 개 국가를 꼽았죠. Iran, Iraq, North Korea. 이란, 이라크, 북한 이 세 개 국가는 악의 축이다. 그때는 갑자기 왜 그게 잠깐 그때가 한참 대한민국에서 그 선샤인 폴리시를 실행을 할 때가 그랬던 아니었나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햇빛 정책 예. 했었는데 뭐 북한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틀어진 것 같아요. 틀어졌다고 예.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여러모로 9.11 테러는 이렇게 미국에 있어 굉장히 슬픈 날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비극의 날로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비자 받는 것도 그리고 영주권 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때 영주권을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2002년에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그때 또 맞아요. 유승준 사건이 그때 맞아요. 터지게 된 거고. 그럼 마침 또 그때였나? 그러니까 유승준도 그 친구도 얘기를 하는 게 이때 자기가 영주권을 군대를 가게 되면은 영주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고 그리고 다시 영주권을 그때는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네. 네? 없었어요. 저도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모로 모든 사람이 영주권자로서 아니면 또는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테러 전과 후가 굉장히 확연하게 틀렸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했는데 네. 이 대부분은 이제 졸업하면 이제 그때는 학생 비자였죠. 학생 비자였죠. 예. 대부분이 미국 회사에 많이 취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취직도 잘 됐고, 근데 갑자기 그게 이제 다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한인들은 주로 한인 회사, 뭐 아시안들은 이제 아시안 회사. 네. 그 중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많이 진학했어요. 취직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학교를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저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예. 뭐 그때 한 1년 동안 이렇게 밖에서 미국에서 뭐 교육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지고 나니까 뭐 무서워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좀 내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다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심은 이제 들끓어 올랐는데 네, 맞아요. 조금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시각이 좀 바뀐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뭐 그때 이런 조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스케치 뭐 비행기에 이제 그 이슬람 신자들이나 이런 중동 친구들 보면은 긴장된다. 뭐 저기 그 뭐지? 근데 그거 뉴스 미디어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예, Harold and Kumar goes to Guantanamo Bay. 그것도 약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저는 화이트 캐슬까지만 봤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영화도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후로 정말 이런 테러 사건이 없어진 것보다도 굉장히 악화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우리나라 김선일
그 아저씨도 그때 김선일. 이후로 예, 여러모로 저기 이렇게 그 이라크에서 그 봉사하러 갔다가 예, 이렇게 예. 그 참수당했죠. 네, 예. 네. 근데 그 전에서도 뭐 미국인들도 많았었고 대부분이 미국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첫 한국인으로서 또 그런 네. 사건이 이렇게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기억이 여러모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던 그것도 다 맞아요. 그냥 유튜브 같은 다 올리고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할 때였어요. 그런 맞아요. 거. 그런 영상들을 자유롭게 그냥 볼 수가 있었던 그때 그때였어요. 유튜브가 제재하기 전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테러 그룹들이 그냥 유튜브에 이제 푸는 거예요. 뭐 자기가 만행을 저지르면은 그거에 기억난다. 대해서 뭐 클레임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오고 가고 하고 미디어 워드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또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복잡하고 미국인을 슬프고. 이렇게 불태워서 죽이는 모습도 그대로 영상 담아가지고 올렸다고 그-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거는. 이라크 공군 맞아. 파일럿이었죠. 그런 것 같아. 예. 예.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인 거를 그냥 제재 없이 그냥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런 거가 이제 우리 눈에 그냥 안 들어오는 걸까요? 글쎄, 근데 궁금하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시가 재선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무슬림교에 좀 더 열린 모습을 보였고 오바마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중동 국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은 많이 이렇게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죠. 예. 그런 제가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또 뉴스도 안 했고 예. 그때는 좀 엔터테인먼트 쪽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새인가 그 2000년대 초반 그 당시 그 중동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중동 국가들을 대했던 모습이 이렇게 많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오바마 때. 근데 아무튼 아까 저희가 잠깐 일란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란 머스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핵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이용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일시 차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월터 아이잭슨 그 유명한 전기 작가죠. 그 스티브 잡스 책도 쓰고 그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책을 쓴 그 작가 책인데 이번 그 바이오그래피에서는 이렇게 나왔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하고 러시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게 계속 돈이 이제 지불이 되고 무제한으로. 그리고 유크레인에게 계속 지금 마우이에 돈 내는 거 하고 뭐 플로리다에 서포트하는 것보다도 유크레인에 가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뭐 1조 달러 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I don't 그동안에. know. 전좀 정확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플로리다 마찬가지 그리고 그쪽 그 마우이에 가 있는 지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번에 들어간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뤄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러시아하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하고 김정은하고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딱 이 그 공산당 파워들이 아니면 뭐 또 이제 트래디셔널하게 좀 그쪽에 있는 러시아라든지 또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좀 서로 이렇게 힘을 이제 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나. 무기 거래 할 것 같던데. 북한 김정은하고 저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북한, 중국, 러시아 한 편이니까. 그러니까. 뭐 무기 자기네들끼리 주고 팔겠다는데. 그러면은 뭐 그것도 제재도 더 이상 당할 게 없을 정도로 제재 당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 벌써 아니겠습니까? 3차 북한이? 대전이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 같아요. 일어난 거 네. 아니에요 지금? It's a proxy war. It's a proxy 지금 war. proxy war 예. 전쟁이라고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예, 있는데 사실 나토도 미국이죠, 뭐. 그렇죠? 예. 그럼 예. 이제 한두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더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바이오그래피에 나온 네, 건데 네. 그 머스크가 작년 러시아 해군 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기습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에게 크림반도 해안 근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끄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잠수함 드론이 러시아 함대에 접근했을 때 통신 연결이 끊겼대요. 그래서 그 머스크의 이런 결정은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에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것을 매우 걱정했기 때문에 그걸 통신망을 꺼버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스타링크가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그러니까.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평소에 많이 했잖아 스타링크에 네. 대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뒤에서 좀 저는 스타링크 예.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하고 그 스페이스X하고 모든 게 언젠가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인플루언스가
이제 전쟁까지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느낌인데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섭지 않아요? 전기차도 근데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일론 스타일링크도 머스크 is the 그렇고, Antichrist. 그 다음에 트위터도 솔직히 말해서 트위터 다들 트위터 하잖아. 미국인들은 트위터로 모든 정보, 유명인들은 다 트위터 통해서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이제 하는. X 세대가 온 거예요.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 X, 근데 일론 X.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 같지는 않고 느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광고를 하고 온대요? 아니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나요? 그러면 후보군 적그리스도 후보군에 누구 올라가? I don't know. 내가 일론 어떻게 알아? 머스크도 있지 빌 거기에. 게이츠. 빌 게이츠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또 누구? 버락 오바마? No, Obama's he's just gay and happy. 이렇게 개인 나는 개인 것 같아. 저기 알았어. 일론 머스크. Who cares? 저기 알았다고. 버락 오바마가. I believe you. I care because you know why? 그 뉴스가 그 레리 싱클레어 뉴스가 2008년에 터졌으면 당선 안 됐어. 얘기 1000번 들었다. 오케이, 알아. but anyway, 스타링크. 근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좀 위험한 인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긍정적인 인물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저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래. policy wise 하고 우리가 믿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after all this guy's a billionaire. 이 사람은 진짜 근데 you know he could be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아가지고 조지 소로스처럼 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Koch brothers가 될지 I don't know. 알았어. Koch brothers는 한 명. 오케이. 맞는 얘기야.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한 거는 트위터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트위터 파일을 공개한 것. 그거는 진짜 언론인으로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걱정되는 건 뇌 링크 그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실험을. 근데 그게 난 next 그거는 best 좀 thing 아니에요? 소름 끼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기술이 발전하는 거 봤을 때 그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원의사도 이거 하는 거 이제 귀찮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검색을 하면 좋잖아. 나는 이렇게 뇌 장난질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렇게 하겠어. 아니 당연히 싫지. 근데 만약에 그냥 뭐 헬멧을 쓰는데 그 옵션이 있는 검색어를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 이미지가 딱 나는 거야.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사람이라는 좋을 게 거잖아. 근데 아니, 솔직히 나는 뭐냐면은 좋잖아. 안 No, 좋아? no, I don't 좋지 like it. 왜 안 좋아? 왜냐면 사람의 상상이라는 게 언제든지 사람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어? 나는 그게 못 따라잡. 아니 테크놀로지가 사람 생각을 못 따라잡는다고 봐. 아니 네. 벌써 That's what I think. 알파고 벌써 잡았어. 뭔 소리야 지금? 우리 그렇지. 그런 쪽으로 내가 말한 거는 사람의 생각을 연결해 가지고 김세도를 잡았어요. 지금 AI가 그것도 쉽게. 또 지난 주말에도 어디 잡았던데. 아니 다 잡을 네, 거야 이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힘을 뉴럴링크를 통해서 딱 나는 그러니까 원이사 벌써 똑똑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냥 멘사 수준을 넘어가지고 막 170 뭐 100, 200 네. 거기까지 할 수가 있으면서 뭐 모든 그 기사를 정보로 그냥 딱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 있어. 그럼 안 하겠어요? 아니 근데 편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하겠지. 이게 유혹이라는 거지. 네, 편하고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 사람들은 항상 편한 거를 쫓아가고 그죠? 아니, you could be a genius. I think 백과사전을 나는 머리에다가 근데 그거 자동 봤어요? 업데이트되는 백과사전을 머리에다 둘 수 있어. 내 다음에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 아마존 그 광고 봤어요? 얼마 전에 나온 광고인데 이게 칩 넣는 거야. 칩으로 모든 걸 다 야. 계산해. 왜 이제 지갑 없어? 야. 칩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나는 안 아니, 넣고 싶어. 근데 경제 활동을 못 해 이제 그러면은. 너 돈도 못 써. 그러니까 난 어떻게 이제 할 그런 거야? 세상에 대해서 난 반대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것 같아. 근데 그게 바로 악마의 그게 성경책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소셜 세큐리티 번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로 가는 세상 소셜 아니니까. 우리 다 소셜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소름 돋는 세상이죠. 벌써 번호 네. 받았어 우리. 아니 근데 Repent. 그 66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게 약간 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야. 그 칩이? 야. 왜냐면 그게 어디죠? 오른손하고 이마죠. 아니, 이마하고 몰라요. 오른손 칩. 그냥- 예. 근데 글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일론 머스크 얘 왜 이럴까 이거 하면은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또 그게 무식한 거일지도 모르잖아요. I don't know. 아니, 나도 근데 몰라요. 엔드 이제. 타임에 일론 머스크가 1조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 지금 글로 가고는 있잖아. 이 사람이 이끌고 있고. 내 말이.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는 트럼프 팬이 아니라고. 또 주말 이것도 그 바이오그래피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 그러면은 진보 진영 내가 볼 때 바이든 팬 같지는 않아. 그 트럼프 I don't know.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좀 약간 좀 중간에 있지 않나?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팬이 아니라는 거는 좀 뻔한 것 같고 그거에 둘이 대해서 싸웠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 뭐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참 이번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까지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됐고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책도. 근데 이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책은 제가 집에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다 좋은데 왜 이런 뉴럴링크를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스타링크에 대한 이거를 끄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끌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플루언스잖아요. 영향력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너무 파워가 세가지고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 왜냐하면 트위터를 산 것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트위터 사용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낌이.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동차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로 사람들의 성취향까지 알았는데 그래서- 성취향? 예. 성취향? 그러니까 섹스 취향. Sexual preference. 예. 무선 통신 기술 발달로 자동차가 나날이 디지털화되면서 차량이 수집하는 운전자 개인 정보 데이터 양이 스마트폰보다 방대한 것으로 그렇게 났다 그런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TV, 네. 그 TV 같은 걸 보면은 TV에서 네가 말하는 거를 다 듣고 있고 네. 그 정보를 그 회사에서 수집을 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사실이라고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무서워요. 예. 자동차 보면은 우리 테슬라에 테슬라 있잖아. 아니 근데 나 이 부분이 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우리 테슬라에 캐빈 카메라가 있어. 캐빈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가 있다고. 아, 여기서 그래? 카메라가 우리를 봐요. 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면서 근데 그 말이 많아가지고 또 테슬라에서 이게 절대로 당신의 뭐 당신이 아는 뭐 당신 몰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 워닝도 나와요. 그런데 근데 그거 쓴 게 더 꺼림칙한데? 아니 왜 카메라가 있어 도대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걸 안 봤는데 솔직히. 근데 테슬라는 온 사방에 카메라가 있어. 내 차 뒤, 앞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로그온 해가지고 지금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예. 이거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CIA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를 좀 사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아. 나는 팔아먹고 네. 이럴 것 같아. 다 아니라 이러면서. 그래서 센서, 마이크, 카메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집에서 이제 웹캠 있죠? 있죠. 웹캠에다가 그 포스트잇을 하나 위에다가 붙여놔요. 저는 이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밑으로. 이게 그래. 그 팝업 스타일이라가지고. 근데 그 노트북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리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핸드폰도 가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도 분명히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런 관련 광고가 뜬다? 내 말이 네. 내 말이 So I think they're doing it. 야 They're doing it. 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감시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 야 어쩌겠어요. 야 게임 오버. 그래서 They know what you did 목적지, last summer. 이동 경로, 속도, 운전 습관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음악 취향, 통화 내역. 야 예. 아니 스포티파이도 갑자기 모르게 갑자기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노래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 아, 진짜로? And I'm just like, oh my god. 찾아준 거야? 오, 고맙겠네. 고맙다고 얘기하지. 미쳤어. 우리 엄마보다 날 더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닛산 자동차, 일제죠. 이제 이제 프랑스산이라고 봐야 되나? 프랑스가 더 부죠? 예, 르노가 샀잖아. 닛산. 르노. 예, 르노. 그래서 르노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Isn't it 르노? I don't know. 저는 레나울트라고 생각했는데 르노 뭐 이러더라고. 그럼 입생 론란도 어떻게 불러? 아니, 이베스. 그건 아니 그거 정말 뭐가 있더라고. 선로랑 뭐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닛산 자동차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했다. 이렇게 닛산이 네. 닛산이 못됐네. 그래서 닛산이 운전면허 번호 그리고 인종 그다음에 이민 신분 체중 건강 상태 유전
그리고 심지어 성적 취향까지 이렇게 수집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뭐 의자에 그 무게를 재는 뭐 몰라. 그게 이 사람이 좀 오늘 밥을 많이 먹었구나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그런가 있다는 봐. 스마트 그런가 봐. 시트가 I don't 생긴 know. 거라는 I don't know. 거예요. 그러면은 이대로면은 그럼 트랜스젠더인지 게이인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한다는 거 아니야? 나 조심해야 되겠네 내 차에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찝찝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형. 옛날 아무 테크놀로지가 없잖아. 아니 후방 카메라도 없어 그 차는. 제가 오늘 그 칼럼 하나 읽었는데 네. 전기차가 아직도 불편한 이유. 그 칼럼 제목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아무리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고 충전소 가도 줄이 길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점점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초고속 충전하면 돈 많이 낸다면서요. 그게 기름값하고 거의 맞먹는 아니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한 300 내가 이렇게 측정해봤을 때 한 250마일에 한 17불. 250마일에 17불 그 정도면 싸다. 싸지. 싼 거네.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그 충전해도 아니 근데 네. 테슬라가 보면은 무거워요. 차체가 무겁죠. 예. 차가 무거워. 예. 모든 전기차 예.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요. 예. 그래서 휠이 그리고 호스파워도 세잖아. 그- 그러니까 바퀴를 그냥 갈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빠지죠.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트레드를 금방 먹어요. 트레드도. 그냥 무겁지. 그립을 해야지. 거기다 호스파워 세지. 그러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또 나가.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긴 있다는 불편함이 거네. 있는 게 결국은 여기에다 안 쓰는 거를 그 페트롤 고무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러버 플라스틱. 그런 거잖아. 예, 예.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러버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환경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걸 yes. 얘기네. 그리고 이거를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거를 고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누가 소송 걸었던데 한인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에게 이제 불이 났나 봐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그 그것도 나가지 내가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얘기하고 문이 싶었던 안 부분이에요.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예. 근데 문 여는 이거 테슬라 오너들 모두 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문을 여는 방법이 수동으로 여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이 버튼 사이에 여기 보면은 이게 딱 당겨가지고 이거를 열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걱정을 했어.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침수가 될 때 이 전기가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전 네. 있잖아요. 감전이 될 수가 있고 감전 그리고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봐요 나는. 예.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전기 배트 써봤어? 그러니까 전기 배트 켜놓으면서 이제 몸 만져봤어. 찌직거리잖아. 찌직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 핵이야.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세이프티 리포트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안 내 나오고 생각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건 근데 내 난- 생각이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뭐냐면은 김의사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세이프티 I think so 가이드보다. too. 그리고 사고가 났었을 때 꽝 사고가 났지. 배터리에서 왜 그 우리 핸드폰 보면은 예. 영상들이 많잖아요. 핸드폰 뭐 어떻게 잘못 다뤘을 때 아니면 뜨거웠을 때 갑자기 그냥 타버리는 거야. 그 배터리처럼 그렇게 확 타버리면은 거기서 못 나오면은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거지. 가족이 다. 예.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좀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그게 좀 안심이 안 돼요 제가. 네. 그게. 근데 딱 보면은 여기에 그 문에 이렇게 당기면은 수동으로 딱 오버라이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케이. 락도 풀리고 그리고 딱 하면 이게 열리더라고.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거는 꼭 이제 보고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테슬라 오너라면은. 예. 예. 근데 테슬라 나 이러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 소송 걸렸잖아. 그래서 그 뭐.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에 난 대해서는 한인이 소송했어요. 그러니까 예. 나는 그런 일들이 예. 뻔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냐면 다들 버튼으로 이거 그렇죠. 알고 있거든. 예.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좀 그 결론은 그거예요. 전기차 제너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슬로우하게 올 거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그런 35년,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2035년. 35년에는 No 아예 fossil fuel, right? 나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됐고 그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전기차로 하기에는 좀 지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 비벡 라마스와미 있잖아요. 공화당 You love 대선 that 후보. guy. No, I don't love him, but You 저는 like 이제 him. You like him. 왜 좋냐면은 이 사람이 just say you like him. 난 It's 이 사람이 okay.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막 맞받아치는 게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비벡이 아니야.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은 케이크 발음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저기 피어스 몰겐하고 인터뷰를 그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비베이크. Vivek 그러면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Ramaswamy. 네, 라마스와미. 근데 이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fossil fuel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 화석 연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화석 연료가 내뿜는 그 CO2가 그 아마존 지켜주고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베이크 저는 라마스와미한테. 그 증거 자료를 그리고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간 그 환경을 지켜준 거는 오히려 화석연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backing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왔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태풍이나 이렇게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98명 죽을 거에 데이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2명 죽는다. 그게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운 날씨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화석연료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 전 모르겠어요. 그걸 잘 그런 몰라가지고. 식으로 그런데 반박을 하더라고. 당연히 우리의 리저브는 완전히 낮고 지금 화석 연료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있고 그거에 만한 그 확실한 대책은 지금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이거를 없앤다는 거는 좀 힘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차 그리고 이 배터리 기술하고 여러모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폴루션하고 많은 그런 오염이 생기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를 데이터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나오면 또 얘네들이 또 이거는 페이크 뉴스라고 부인하고 또 이거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데 누가 진짜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그냥 썩어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비베이크 라마스와미하고 이제 그 MSNBC가 당연히 이제 강성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 채널이. 거기 이제 앵커가 뭐라고 반박했냐면 데이터가 이게 화석 연료로 인해서 지구 그 표면 온도가 0.00 몇 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비백이 얘기하는 건 그게 0.000 몇 도인데 이제 어젠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구 표면 온도라는 건 항상 이렇게 이랬대 저랬대 하는 거다. 몇십 년 전에는 지구 냉각화를 얘기를 했다.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저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구축 보는 것도 또 나왔어. 아 다들 다 미쳤다 그러는데 난 솔직히 지구축 포시프. 그거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거에 대한 기사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사이언스 스터디도 있어요. 한번 네. 보면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는 거는 몰디브는 아직 있더라. 몰디브도 원래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쵸? 내 말은 몰디브가 아직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네. 가장 높은 표면이 10m도 안 된다는데 네. 아직 있더라고요. 말레도 아직 있고 거기서 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아직도 있더라. 그냥 내가 말하는 거는. 그다음에 그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조지 소로스 장학생이었대. 알고 있었어요. 아, 조지 그래요? 소로스 장학생. 그거 갖고도 막 비판하는 거야. 우파 좌파 다. 너 소로스 돈 받았잖아. 그런데 이제 라마스와미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때 내가 학생이었는데 24살 5살 돈 주겠다는데 그 집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지,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예. 아, 돈 준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뭐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고 예. 정치인이었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학생이었고 또 이제 이 친구가 하여튼 이런저런 뭐 논란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이렇게 그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이제 얘가 다 팔고 나서 확 떨어졌다. 뭐 그런 제약사들 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론 드산티스한테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론 드산티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인터뷰 이렇게 흔쾌히 응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수 진영에서 그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뭐 비비액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그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그 유력한 후보잖아요. 지금. 유력하죠. 예. 제일 세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어떤 그 백인 여자가 언급되고 있는 맞아. 그거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예. 그분은 이제 최대 장점이 락다운을 하나도 안 했어. 팬데믹 기간 내내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가장 우수하게 그 주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보수 진영에서 받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도 한 번은 락다운을 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티 놈은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저도 이제 그 트럼프가 재선 때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 러닝메이트가 어떤 사람이 좀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는데 좀 여자가 좀 이렇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또 그 보면은 여자하고 문제가 계속 이제 그 메인스트림에서 계속 그거를 이제 나타내잖아요. 결국은. Grab him by the pee. 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계속 그 여자 문제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좀 이렇게 좀 나오면 좀 더 credibility에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뭔가 사람들이 좀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크리스티 놈도
기득권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후원금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이긴 하니까. Never mind.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수를 주는 게 팬데믹 때 락다운 안 한 것. 예, 그거 점수 주고. 근데 이제 그 트랜스젠더 스포츠에 있어서 목소리를 원래 냈던 분이에요. 아 요즘 또 누가 이겼대? 그 남성이 남성이 여성하고 같이 경쟁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막판에 서명을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그러면 소로스 돈 받는 소로스 돈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분이. 근데 maybe 소로스가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이 주면은 근데 이제 그 도너 중에 누군가 압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후원금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저기도 그렇잖아.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후원금 받았다며. 모더나. 네, 모더나는 알잖아요, 백신. 그래서 그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 트럼프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백신 갖고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 백신을 너무 빨리 푸시했다. 근데 정작 론 디샌티스도 후원금을 그 후원 행사를 모더나가 주최하는 그런 하여튼 후원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해야 될 때는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후원금을 받아야 될 때는 또 후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지금 망해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판했는데 백신 그렇죠. 하다못 그럼 모더나 정도면은 자기가 거부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정치인들이 근데 김이사 그 말엔 동의해요. 여자 부통령이 나온 것 같아. I think so. 트럼프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는 비백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비백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무 입증 안 됐고 또 힌두교 신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고 37, 8밖에 안 됐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공화당 역사상 최연소 출마자예요. 보니까. 근데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하면 그냥 흐름과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떤 사람들은 좀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사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백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밀어나갈 것 같으니까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약간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겠다는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비백이 트럼프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아. 그죠? 트럼프보다 더 세. 근데 지금은 또 세.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왜냐면은 저기 유권자 연령도 25살로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납세자들의 한해서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뭐라 그랬죠? 그 불체자들의 자녀들은 시민권 주지 말자. 그건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좀 센 것 같아요. 그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얘기한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만약에 러닝메이트 트럼프가 정말 중도 진영 잡으려면은 크리스티 노엄 같은 분이 더 낫지 않나. 근데 기득권이라면. 근데 기득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론 디샌티스도 어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보면서 댓글 다 읽어요 사실. 예. 라이크 막 하면서 읽어요. 아니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득권 아니고 he's not establishment. 근데 크리스티 노엄 같은 경우는 주지사 정도 하면은 그 여자가 억만장자 아니잖아요. 그럼 후원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론 디샌티스도 자기가 억만장자 아닌데 구걸할 수밖에 없고 그럼 후원금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론 디샌티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결국 조지 W 부시 가문하고 너무 친한 게 아니냐. 그쪽에서 이렇게 후원금 많이 도와주지 않냐.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또 나오기 힘들어. 그 트럼프야 자기가 억만장자니까 자기 돈 6천만 불 갖고 당선됐거든요. 지난번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근데 이번에는 자기 돈 필요가 없어요. 후원금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기소된 다음에 특히. 그래서 뭐 자기 돈 한 푼도 안 써도 될 정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처음에는 자기 돈 냈잖아. 어쨌든 그죠? 근데 그 6천만 불 낼 사람이 어디 있어? 크리스티 노엄도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론 디샌티스도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좀 많이 넣었고 좀 천만장자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리고 그 후원자가 그렇게 많대요. 십시일반 그 모금해주는. 그래서 눈길을 끄는데 트럼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를 부통령 카드로는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어요. She endorsed him. 그래서 그게 이제 변수가 됐어. 그래서 트럼프 입장이면 김 이사가 트럼프라면 둘 중에 누가 더 나? 어쨌든 현역이고 또
크리스티 노먼. 저는 근데 사우스다코타는 어차피 공화당 찍잖아. 저는 좀 여성. 여성이 트럼프가 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트럼프를 좀 스윗하게 해가지고 예? 좀 요거는 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좀 약간의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맞아요. 인물이 둘끼리 방에 있을 때 그거를 완급 조절을 크리스티 노먼 해줄 것 같아. 근근데 비베익은 아까 김이사 말대로 더 세게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또 분열이 더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오바마 제가 볼 때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열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서부터 굉장히 PC가 분열됐어. 되게 되면서 제가 기분이 약간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좀 말이 안 통하고 조금 왜 이렇게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약간 보면은 좀 나이대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제너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떠한 policy하고 어떠한 그 파티하고 좀 더 공감을 갖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게 정말 오바마 정권 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오히려 더 인종차별이라는 거에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모두. 저는 이제 오바마 2004년 때부터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치 하나 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네. It's not red America, it's not blue America, it's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잘 했어. Pretty blue America. 저는 솔직히 그때서부터도 blue America.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사설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 뛰려면 지금 나가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근데 진짜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지 소로스도 만나고 했죠. 그래서 소로스 인도르스 받고 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소로스 돈 받은 거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는데 오바마가 상하원 다 장악했었습니다. 당선됐을 때 2008년에. 근데 분열을 너무 세게 이제 좌로 가면서 분열이 됐어. 그러면서 중간 선거 때마다 박살이 났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상하원 자리를 제가 10년에 상하원 69석이 넘어갔어. 공화당으로. 그때 티파티 무브먼트 기억하시죠?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 근데 아니에요. 티파티 무브먼트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한국에 있어가지고 계속 백인 우월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파티 무브먼트가 우월주의가 됐었지.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흑인을 뽑아준 사람들이 왜 백인 갑자기 그럼 어느 날 나 이제 흑인 더 이상 지지 안 할 나 백인 우월주의 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몰아가는데 티파티 무브먼트가 이제 일어나면서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이제 분열된 것 같아. 미국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분열된 미국을 이끌었고 그리고 오바마가 너무 레이스 카드 많이 꺼냈고 뭐가 툭 하면은 뭐 트레이반 마틴 같은 경우에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서 미국 그 흑백 간 화합을 이끌 사람이 자꾸 분열을 조장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갔고 트럼프 당선될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 시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 그때 이제 사실상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그 분열된 상황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분열의 대통령이었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트럼프 당선되면서 또 이제 미디어가 제가 기억나는 미디어가 조장했죠. 그 inauguration day에 몇 명이 왔는 그거에 대해서 사진 올려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트럼프 왜 이렇게 인기 없지?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데서 보니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왜 얘네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근데 또 어떤 사진 보면은 꽉 차 있고 어떤 사진 보면은 좀 비어 있고 그때서부터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그러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김이사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꽉 찬 사진이 사실이야. 그 파노라마로 CNN이 찍었는데 그거를 내렸어요. 얘네들까지 그 정도로 비겁한 거야. 그리고 그 텅텅 비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임식이 시작하기 3-4시간 전에 찍은 거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악마의 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샌드맨 뭐 이렇게 닉 샌드맨도 이어지고 더 심해지고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뭐 트럼프가 뭐 예전에 뭐 한 얘기 가지고 그것도 이제 녹취를 따가지고 그 녹취 가지고 또 뭐 six party discussion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옳다 아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데 분열된 미국이 다시 합쳐질 것 같지는 않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재선되든 그럴 것 같지 외부의 않습니까? 전쟁이 있지 않는 한 외부의 전쟁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제 또 같이 합하겠죠. 이제 지금 근데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프락시로 들어가 있는데도 화합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분열되고 있잖아요.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본토가 영향이 있고 미국 본토에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화합이 되는 그런 것 날이 같아요. 오면 안 되지. I don't know. History speaks.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